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브리핑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돌봄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야기를 좀 아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인가 권칠승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어떤 법안을 하나 올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학부모님들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이야기를 하면요,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다른 집단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또는 너 교사 정말 일 안 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이상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돌봄기관이 아닙니다. 보육기관이 아니에요. 따라서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은 당장 어떻게 답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화가 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딜 가란 말이냐? 돌봄을 누가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시겠죠?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가장 이상적이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이지는 못하죠. 네, 그건 저도 압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저도 애 키우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았으니까요. 맞벌이 부부로서. 그런데 일단 이상적인 방법은 알려드린 겁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거는 가정에서 돌봄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을 높이고 있고 매년, 두 번째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그 시간은 점점 줄겠죠, 근무 시간은. 그럼 이렇게 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올리면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뭘까요? 바로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가족과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돌봄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 대안이 돌봄 서비스인데 그게 지금 현재 학교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금 늘리거나 그걸 전적으로 학교에 맡기겠다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돌봄도 교육이다. 네, 정말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게 교육입니다. 물론 광의의 교육으로 본다면 숨쉬는 것도 교육일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교육일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가 기관, 적어도 어떤 형식을 갖춘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의 특정한 또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바로 교육이지 돌봄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돌봄은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럼 그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돌봄을 받아야 한다면 가장 양질의 좋은 돌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 그건 어딜까요? 바로 지자체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교보다 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돌봄은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학교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이고 어떤 학교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학교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인적 구성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돌봄 전담사라든지 돌봄 방과후 교사, 강사 이런 분들을 수급하기 편한 곳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어려운 곳이 있고요. 또 학교도 시설이 제각각인 곳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의 질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면요,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지자체가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바로 우리 훌륭한 지자체 장들을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가보세요.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과거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지자체 장들은요, 그 시민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만약 서비스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분명히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자원들이요, 한 군데 직결되는 효과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돌봄 학생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돌봄 학생들을 위한 간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거 역시 어떻게 될까요?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통합적으로 쉽게 관리가 될 겁니다. 예산도 지금 학교별로 따로따로 나와 있어서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교사들은 교육과정이나 교육의 전문가지만 어떤 돌봄이나 또는 그 예산 활용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다르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면서 유동적이면서 능동적이고 그리고 유연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지자체로 넘어갔을 때 시나 도를 생각하면 우리 아이는 굉장히 멀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분이 계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시, 도, 군, 군 이렇게 구 이런 식으로 좁혀나가서 모든 지자체, 이제 주민센터가 바로 돌봄센터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지역 돌봄센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돌봄 전담사라는 분들이나 또는 돌봄 방과후 강사분들도 훨씬 더 뽑기도 수월할 거고 지역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 일을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강사분들도 이 일을 구하기가 편할 겁니다. 여기저기 안 다녀도 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바로 지자체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봄 서비스가 지자체로 넘어간다고 해도 학교가 과연 아무 일도 안 할까요? 학교는 지자체와 협력해가지고 훌륭한 파트너십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생각해보세요. 교육기관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돌봄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8시 40분에 학교에 등교해서 9시 10분부터 수업이 시작될 때 이미 수업을 통해서 교육도 되고 있지만 그 시간 역시 돌봄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는 돌봄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고 해도 아 그래 넘어갔구나 나 이제 손 털고 아무 일도 안 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협력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 지금은 마을 전체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교육부는요, 이게 자꾸 앞장서면 안 돼요, 사실은. 교육부의 설립 목적이나 2020년도 계획을 보더라도 돌봄이 주가 아닙니다. 교육이 주죠. 근데 돌봄이 주인 국가기관이 있어요. 설립 목적에도 돌봄을 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2020년도 계획에도 분명히 돌봄을 명시한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어딘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로 넘어가게 됐을 때 여성가족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학교와 이렇게 협력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까? 정말 대단하겠죠.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바로 지금보다 더 나은 공교육 서비스입니다. 핑계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학교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계속 폭증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교수학습 말고도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지금 학교로 쏟아들어져 오기 때문에 교사나 교직원 모두 다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힘들어하는 상태예요. 교육 활동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혜택은 모두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너희도 일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만일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활동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비난은 타당하고 그 비난은 당연히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교육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하면서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겠죠. 그래서 돌봄은 지역 자치단체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어떠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읽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설명에 저희 영상 설명에 보면 청와대 청원이 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동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요거 하나는 제가 문건에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돌봄은 가정 돌봄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적 돌봄이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함. 이것은 국가의 정책적 지향점이 새로운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돌봄이 필요하지 않도록 가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줌에 두어져야 함을 의미함. 또한 돌봄 서비스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 즉 공적 돌봄의 질이 좋아지면 원래 공적 돌봄을 찾지 않던 주민들이 새로운 수요자가 되는 현상도 발생함. 이게 어떤 문건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한 문건입니다. 바로 이 문건입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 과제, 우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겁니다. 수탁 연구를 시켰어요. 작년에요. 2019년도에.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제가 말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고요. 더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어떤 집단을 비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학생한테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 그리고 보다 수준 높은 공교육,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10번째 이 브리핑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